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따님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제 사주를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그 남자를 이렇게 좀 몇 번 만났나 봐요. 근데 이제 따님은 이제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어머님이 좀 마음이 안 놓여서, 사주 보는 데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나 봐요. 남편감으로서, 좋은지, 이제 쉽게 이제 궁합을 봤겠죠. 근데 이게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고개를 좀 갸우뚱해서 영 찝찝해가지고, 이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주 보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100% 맞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궁합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완벽하게 조화를 갖출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사주는 내가 알고 하는 건 좋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뭐 어느 정도 평균치만 되면은 그냥 이제 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게 뭐 어머님도 이렇게 해보셨겠지만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3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았는데 만나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사주를 내가 이름도 같이 좀 적어온 게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 마침 이제 적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름하고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조정호 씨요. 조정호 씨. 그 남자 사주가 자, 무진년, 김이월, 경인일, 정축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에서 지금 가장 강한 오행이 지금 뭐죠? 자, 토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8글자 중에서 토가 5글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조정호 씨는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맘마보이. 엄마 치마폭에서 자라서 이게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지나친 어머니 사랑만 받아서 결혼해가지고 와이프에 내가 사랑을 준다는 개념.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랑을 주는 식신상관이 없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성이 발달되어 있으면요. 누구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반대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남편은 사랑해주는 것밖에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이게 딱 보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신 분은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면은 좀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왜냐면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 저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저는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러니까 뭘 더하고 뭘 빼고 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많다는 건 어머니 간섭이 많다. 그러면 따님이 시집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와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막 쥐잡듯이 잡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옛날 얘기하면 시집살이 해야 돼. 그래, 아직까지도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 여자들한테 시집의 관계는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로 시금치 시자만 들어도 징글 맞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어쨌든 간에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을 하잖아.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은. 그리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식신상관이 없어요. 수가. 그러니까 100% 이런 사람은 엄마가 사랑해 준 것만큼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근데 뭐, 딸내미가 몇 번 만나보고 뭐 괜찮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만 지금 몸이 안 달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사람을 만나도요, 100% 야,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사주를 차라리 처음부터 안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사주는요,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둘이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둘이 좋아하고, 따님이, 아니, 난 그래도 괜찮아 하면은, 이거는 알고 가면 좋아요. 그럼 내가 가서, 남편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남편이 흐뭇해 하는 거. 그런 모습만 봐도 내가 행복하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고 내가, 따님 사주를 내가 안 봤는데, 따님 사주에만 인성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식신상관, 따님 사주에 식신상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고 만약에 또 이 사주처럼 인성이 많으면요, 그거 안 돼. 맨날 싸워가지고. 그리고 여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랑, 인성이 있으면요,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한다고.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밥 해주려고 여기 시집 왔냐고 그러면 뭐라 할 얘기가 없잖아. 어느 남자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살려고 온 거지,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럼 뭐라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 인성이 너무 발달돼서 어머니가 좀 도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아들을 감싸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온실 속에 그 자라는 화초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독립심도 약하고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도 아마 많이 좀 지장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름에 보면은 이 사회생활에 지금 이렇게 지장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본인도 살아가는데 이렇게 좋은 현상이 안 일어나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이게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결혼해도 문제야. 결혼해도 계속해서 시어머니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수시로 전화해서 아들 불러대고 또 며느리 전화 바꿔라 해서 뭐 아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줘라 이런 일을 계속 잔소리할 뿐이야, 이거. 저도 이거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사주뿐만 아니라 인성이 발달된 사주는요, 여자들이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거는 반드시 고부간의 갈등,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 남자 자체가 어떻게 돼? 아들내미 자체가 어머니에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계속 옛날적 생각하고 엄마한테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소외되는 느낌 들죠? 매일 심심하면 엄마 얘기하고, 또 뭐, 엄마 집에 들렸다 간다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든?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제가 그 결혼정보회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조인이 돼가지고, 궁합을 이제 자꾸 봐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제가 조금 자주 올려보려고 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 상대를 이렇게 선택할 때 남자 사주에서 인성이 많은 사주는요, 조심해야 돼요. 지질이 고생합니다, 시집가면은. 시어머니 등살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원래 제대로 된 자리에 결혼해도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자가 제대로 줏대가 있어갖고 딱 중간에 서가지고 어머니 이런 거는 좀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 이렇게 사는데 아들이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엄마라면 껌뻑 죽는 사주야.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 이 사주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즉 이 여자한테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할 수 있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이 식신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운이 30일 때문에 이 기해가지고 강하게 들어오죠. 식신상관운이라고 해서 자기 표현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항상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기 표현력이 그나마 이거 오고 있다는 거야. 이 사주에는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봐서는 정말 힘든데 그나마 자, 사랑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 있다는 거야. 이 따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나마 운이 좋게 흐른다고 봐야죠. 이게 30년 동안 가니까 자, 60살까지 고맙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배려심. 직장 갔다 와도 이렇게 뭘 배려해주고, 마누라가 힘들게 집안 살림한다고 힘드는 거를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 능력을 이게 30년 동안 온다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정도면 60살까지, 그때까지만 그 얘기 듣고 자라도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는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요 식신상관운이 이렇게 오니까 이건 상당히 잘 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또 이 식신상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운이 좀 약하죠. 정관운이 있는데, 이게 늦게 들어와. 이게 한 이쯤에 걸려 있으면 좋은데, 이게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편제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자체가요, 남자 사주에서 이 편제라는 거는, 자, 우리 이제 어머님이 유튜브를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편제라는 건 원래 애인이란 뜻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인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묘자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정인이라고 해서 본 부인인데, 이걸 우리가 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죠? 아니, 얘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첩이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표현이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편제라는 이 배우자, 이 남자자, 조정호 씨 사주에서 이 편제가 이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면은, 애인과 같은 배우자.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을 때 좋은데, 그렇게 살림 사는데 뭐랄까,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인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조정호 씨가 여자 보는 여자관이, 그렇게 애틋하고 막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보통 이렇게 애인 만나는 것처럼 부담 없이 골치 아픈 건 빼고, 즐겁고 좋은 것만 이렇게 그냥. 그 애인이 그렇잖아. 밖에서 만나는데 무슨 뭐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골치 아픈 일까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기 싫잖아. 그게 이제 원래 정부인이고, 정제라는 거고, 이렇게 편제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영화 구경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정제는 어때요? 집에 애들 낳으면 애들 키워야지, 뭐 학교 뭐 교육비, 뭐 집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걸 다 감당하는 게 정제라는 거야. 정부인. 요거는 이렇게 편제니까 어떻게 돼? 좋은 일만, 밖에서 애인 만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결혼해서 맨날 애인하고 드라이버하고 뭐, 그 다음에 외식하고 영화 구경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조건은 이미 여자가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 사주를 본 그 선생님도 아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딱 잘라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이름에서 여기를 얼마나 좀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거 보면은, 조정호 씨에서 발음은 토생금에서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리에서 음양을 보면은 남자니까 홀수죠. 그리고 짝수에 두가 있죠. 이런 경우 음양 조화가 잘 맞은 경우예요. 그럼 이 자원오행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부족한 오행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화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관이 하나 있는데 좀 약한 듯 하죠. 그래서 이제 큰 무리는 안 가는데,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에 보면 토로 와 있죠. 여기 지금 토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또 와 있고, 호에도 또 토로 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토는 여기서 지금 많은데,
이 토가 뭐야? 이게 또 어머니였잖아. 자, 엄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섯, 일곱 명이야. 그러면 따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 설령 한 집에 안 살더라도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아도 요즘에 뭐 언제든지 연락해서 어떻게 돼? 콜을 할 수 있잖아. 며느리 불러다가 혼낼 수도 있고, 막말로. 뭐, 그럴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인성이 많으면요, 이게 정말 골치 아파. 엄마 간섭이 너무 심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머니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나와, 이 친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야. 어머니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엄마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나오잖아. 이게 아버지 자리고 이게 엄마 자리거든. 그 본인이 살아가는데 이게 녹록치 않다고 나와요. 이 조정호 씨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 요게 이제 가정을 꾸리는 23맥을 보면은 그런대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감각은 있어요. 왜냐면 이 편재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돈도 나타나는데 자그맣게 뭐 월급 타서 이렇게 몇 분씩 모으는 정제보다는 이 편재는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은, 공간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틀은. 그러니까 어떤 예측 능력도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마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이 조정호 씨에서 배우자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 배우자, 따님으로 친다고 치면은, 요 32액은요, 의외의 득제라고 그래서, 세상 물정을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요쯤 나이가 되면은, 세상 보는 눈이, 경제적인 거라든가 세상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같이 통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 이 가정, 배우자, 자식. 자, 요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합쳐서 요게 가정을 이루는 기본 구성이죠. 본인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배우자, 자식 이렇게 4개. 요 글자를 우리가 사대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다 좋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본인 자리가 너무 힘들게 들어오죠. 이게 결정적인 미스예요. 결정적인 하자라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좋지가 않아. 여기에 꽃 표시해 놓은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별로 안 좋다는 의미예요. 흉작용으로 한다. 흉작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남자 이런 사주 구조는요, 조금 그 여자 입장에서는 선택하는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원국에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한다는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먹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왜? 여기 인성이 많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우리가 보통 개념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자는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일반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항상 남자 보고 사랑한다고 합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건 여자는 고마워,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지, 보통.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랑하는 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야. 여자가 인성이 많을 땐 여자가 이쁘고 사랑받을 짓을 해. 쉽게 애교도 잘 부리고. 그리고 남자가 사랑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렇게 예쁘게 구르니까. 근데 이건 남자가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이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좀 깎아보지.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은 나름대로 잘해요. 자, 이렇게 재하고 이렇게 관이 있으면 직장 생활은 잘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통제력도 있고, 이렇게, 어떤 단위, 가정이었던 직장이었던 나름대로 자기가 그 소속이 돼 있는 저기에서는 본인이 통제력 있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은 이렇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는 좀 아니다. 근데 그 연애라는 게 결혼해서도 약간 요즘에는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요, 안 돼. 옛날 저희들 잘할 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꾸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야 이 자라나는 애들도 자녀분들도 그걸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우리는 그걸 잘 얘기 안 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그건 말로 해야 돼? 눈빛을 보면 몰라?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안 해.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락하면 내가 그게 쑥스럽다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기는, 이 사주 구조는 사랑받는 걸 원하지 내가 남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대로 이렇게 30년 동안 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되는데 인성이 많다는 문제가 바로 가장 큰 문제. 시어머니하고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시어머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먼저 그 철학관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시면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자 어머님이 선택할 것도 아니고 따님이 하셔야 되는데 따님이 이런 거를 이 강의 이 동영상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건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사주를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돼? 내가 방어를 못 하잖아.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냥 어떻게 돼? 이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이 날아온 건 여기 사주에 나오잖아. 날아오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방어해야 되겠다.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타격이 심하지는 않다는 거야. 최소한은 줄일 수 있지. 그러니까 특히 사주 구조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좋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요 결코 본인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 처음에 듣기는 좋은데 살아보면서 그럼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거기 그때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맞지도 않는 얘기 괜히 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 들어야 본인들도 정말 둘이 좋다 그러면 그걸 감수하라는 거야.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따님이 어머님이 한번 따님하고 한번 같이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정은 누가요? 따님이 주인이니까, 결정할 대상은 저기니까 따님이 결정할 거고, 어머님은 최대한 딸이 고생하고 행복해하는 어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좀 혹시 그게 안 될까봐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니까, 조언은 해줄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보시고, 따님이 알아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자, 요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이런 성이 오네요.